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월의 첫 거래일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장은 그야말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가 매수세가 네.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급락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 반전되어서 앞으로 올해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연초에 많은 매수를 고가권에 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급락하니까 이제 여기가 상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상투라는 것은 항상 경기 고점과 함께 생각하시라. 그러면 아직도 경기가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고점을 논하려면 적어도 올해 9월 정도, 3분기 정도는 되어야 경기 고점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가능한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간 조정은 좀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9월 이전까지는 상투를 논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리라서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를 오늘 오전장에 확인을 했는데요. 내일 정도까지의 반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 지금 이 장이 그렇다고 해서 고가를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과정이 당장은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에너지를 응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기간적으로 한두 달 정도 저는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수가 이제 하방 형성을 보면서 박스 하단을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결국 과거에도 기간 조정에 가면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즐겁고 화려하게 진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오늘 더 오르는 종목 다른 애들은 많이 갔는데 내 건 안 갔어 이러지 마시고 순환세 차례를 기다리면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제 순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 종목도 다 신고가 흐름을 9월까지는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감 속에서의 개별 종목 화려한 개별 종목의 순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을 위한 횡보는 이어지겠지만 또 바닥을 확인했다는데 오늘의 그동안의 조정이 의미가 있었고 9월까지는 차례를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동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7종목 흐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만나보면요. 오늘은 1, 2위 연달아서 코로나19 테마가 핫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전기차, 그와 관련된 2차 전지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수소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소, 섬유 오늘 5위 차지했고요. 은행주 6위를 위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7위에는 건설주가 자리했고요. 8위는 게임주, 9위에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OLED가 차지했습니다. 또 새롭게 홈코노미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네, 오늘 셀트리온 14.51% 상승하면서 1위 등극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을 1위였고요. 2위에는 시젠입니다. 진단키트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호재가 작용했고요. 기아차 오늘 대형 자동차주들이 다 상승 보여줬지만 눈에 띄는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대차와 아이오닉 7의 배터리를 수주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12.86%나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또 21.85% 급등 보여줬습니다. 네, 제주은행 네이버에 인수된다는 소식, 그 소식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3.93% 상승했고요. GS건설, 건설주 내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9.44%로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7.4%나 상승했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4%대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NX는 18%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셀트리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렘시마 SC가 캐나다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했죠. 또 반공매도 움직임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셀트리온은 뭐 고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직 그 재료가 완전 노출은 됐습니다만은 오늘 램시마 승인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 치료제 관련한 식약청의 발표가 나오면 한 차례 정도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 정도일 뿐이고요. 올라오면 정고점 위에서 또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내일 하루를 보면 더 오른다고 보지만 길게 가져갈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 내일짜리 넘어가면 40만 원 근처가 되는데 38만 원 정도 전후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를 익절로 해서 이탈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내일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7에 들어갈 배터리로 20조 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 제품을 낙점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의 경우에도 역시 고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대차와 전략적 제휴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더 갈 거고요. 종가 신고가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스 상단에 위치한 자리가 36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35만 원 돌파 후에 35만 원 정도 언저리에 익절을 이렇게 두고 돌파 후에 이탈하면 매도하더라도 이탈하지 않는 경우라면 홀딩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특히나 지금 LG 화학하고의 특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회사가 뭐 물론 이제 분쟁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서로 이제 적대감도 생기고 하지만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이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그 기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일종의 소위 그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블랙 마케팅의 형태를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 소위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과 관련돼서 이게 한국이 최고다라는 것을 오히려 광고하는 효과도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원만하게 두 사가 서로 좀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은 어쨌든 뭐 기술적인 세계적인 우위를 확인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 3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의입니다. 네. 네, 3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뭐 정유 사업에 있어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호재도 있는데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악재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유가 상승은 호재입니다. 호재.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유가 빠질 때 이제 그 소위 항상 스탁을 갖고 있어요. 스탁이라는 게 재고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 저유가 시절 한 6, 7개월 전, 한 10개월 전에 이제 저유가 샀던 걸 이제 지금 가공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화학이나 또는 정유의 원료예요. 그래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래서 소위 마진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전에 사놨던 게 이제 평가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유가 상승은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호재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5위에 위치한 효성 첨단 소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현대차 넥소에 탄소 섬유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인 효성 첨단 소재가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9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제가 고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 돌파가 돼 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수소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차트 잠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오늘 21%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 이 종목도 아까 그 SK이노베이션처럼 한 35만 원 정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계속 홀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익절 라인은 26만 원 정도 언저리를 이렇게 두고서 여기까지 35만 원까지 한번 노려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 소위 소재도 소재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KF-X가 지금 뭐 미래 차세대 그 스텔스 전투기 시제품이 곧 나와요. 3월달 나오는데 이쪽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소재로서도 이 수송첨성 첨단 소재의 그 소위 이 수소차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앞으로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에도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 항공 수준, 예를 들면 항공기 제작이나 전투기 제작이나 뭐 이런 수준들이 글로벌한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우주항공 시대에도 신소재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소뿐만 아니라 아주 우주 항공 시대의 그런 소재로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겨냥을 해서 중기적으로도 계속 35만 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경제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수소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탄소 섬유, 사실 탄소 섬유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한 게 거의 15년이 넘었는데요. 네. 이제 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탄소섬유라고 하는 게 그 결국은 전방 산업에서의 쓰임새이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수소 산업도 수소차나 이런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앞으로 2040년 정도, 35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전기차 시장만큼 키울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이제 수소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그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장기적으로 이쪽 소재는 계속해서 크게 급등합니다. 과거에 그 2004년부터 2010년 정도 전후까지 중국이 고성장할 때 거기에 소재를 내던 화학이라든지 또는 당시 철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통 한 기본으로 가면 한 30배씩 갔거든요. 네. 이 효성첨단 소재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또 이것은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이 탄소 소재를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깨어나면 시장은 정말 부가치도 높은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서 기대를 충분히 좀 해도 좋은 미래 소재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전망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제주은행입니다. 네이버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매각서를 부인했음에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장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치 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목표치 터치를 하면 스탑 의견 제가 드리거든요. 뭐 부인 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네. 많이 빠졌던 종목이 마치 그 미국의 소위 그 게임스탑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튕겨 올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재료 자체만 보면은 좀 뭐 그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올라온 게 현실인데 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는 목표치에 터치한 거예요.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35만 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또는 SK 이노베이션의 목표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미 여기를 터치한 거예요. 네.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고 재료 때문도 있지만은 많이 올라왔으니만큼 조만간에 이 종목 대형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제주은행은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0위를 차지한 NX입니다.
NX는요, 급등을 설명할 공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이슈로 정책 수혜주가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관련주라는 소문도 돌면서 그에 따라 오늘 급등 보여줬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거로 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정치 테마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뭐 과거에도 무슨 실적이 엄청 좋았던 종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한때는 이 NX가 아주 재밌는 그 일도 했었는데요.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해서 1990년대니까 30년쯤 됐죠. 그때 또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거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작전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또 뭐 그런 느낌 좀 드는데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거의 타겟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오를 수는 있지만은 이 종목 잘못 진입해서 오늘 고가 이상에서 걸려들게 되면은 많이 올랐어요. 이게 1,000원, 900원 정도 있던 것이 3,000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고점에서만 20-30% 빠지는 건 쉬운 일이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NX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죠. 이런 자리에서는 관심 기우는 것은 여러분 리스크가 키우는 일이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갈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건설주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이 뭐 앞으로 대선이나 재보궐선거의 공약의 핵심이 되고 있고 네. 선거철 수혜가 건설주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홈코노미도 수혜가 가능한 섹터일까요? 섹터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뭐 건설주들도 많이 갔고요. 또 건설주 중에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산목에스폼이라는 종목이 오늘 15%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에스폼이니까 뭐냐면 소위 뭐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렇게 폼을 만들어요. 이렇게 네. 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콘크리트 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 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을 건설하려면 콘크리트 칠 때 그냥 손으로 막아서 치는 거 아니고 나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폼을 만드는 회사가 오늘 15%가 폭등을 했고 또 대형 건설주를 포함해 건설주들이 많이 갔다는 것은 좋은 모멘텀이 되긴 한데 제가 사실은 오늘 오른 종목 중에 현대리바트라는 종목도 한 7% 올랐거든요. 네. 그 트렌드는 맞긴 맞는데 NX가 요즘에 오른 거는 조금 정테마 느낌이 있어서 좀 높은 자리에서는 추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아까 지금은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으로 스탑 의견을 드렸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홈코노미 자체가 좀 수혜가 가능한 섹터이긴 하지만 이 NX라는 종목에 한해서는 좀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예외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는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 베스트 종목은 GS건설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정부가 이제 지금 보니까 부동산 대책이 25번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학창 시절에 틀렸던 문제를 한 2번 이상은 잘 안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월말고사가 있고 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연속 틀리면 세 번째는 보통 정답을 내는데 25번 냈는데 글쎄요 저는 좀 그분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철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2번 이상은 잘 안 틀리는데 25번이라서 기대감은 작지만 어쨌든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어떤 정책들을 한꺼번에 확 뒤집어서 정말 기대했던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큰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얘기가 있죠. 틀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꼭 정확하게 맞거든요. 네. 정책도 지금까지 그 절망감이 계속 왔지만 어쩌면 시침이나 분침이나 초침이 지금 딱 서 있는 그 근처로 시간이 흘러서 곧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에 주식건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 매수 41,750원, 목표가는 이 종목 목표가는 이 4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여기거든요. 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36,000원 정도 언저리 오늘 대비하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신고가는 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면서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발현되길 기대하면서 GS건설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 만날 수 있나요? 네, 5시 무료 방송 준비돼 있고요. 지금 오늘 뭐 지수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흥분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저점이 확인됐다는 정도만 의미를 두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는 하겠지만은 올라오면 매수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하단 정도에서나 외국인 기관 매수가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화려한 개별 종목은 어떤 섹터 쪽으로 갈 건지 테마주와 또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셔갖고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